반갑습니다. 생각실험 김한주라고 합니다. 오늘 좀 자극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법입니다. 이거 외국에서도 먹힐지 안 먹힐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한국에서 공부를 좀 잘하는 법, 그리고 문해력이란 무엇인가 부제로 달려 있는데, 문해력이라는 것을 상승시키는 것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문해력, 즉 한국어 읽기 능력을 키우면 공부가 잘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안내하는지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어 읽기 능력이 여러분의 공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다뤄봐야 되는 수업 내용으로는 유명 강사의 기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유명 강사한테 가외를 받거나 아니면 강의를 들으면 성적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줄어든다고 생각하세요, 성적이? 그 다음에 문해력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평가받고 있는 대부분의 시험, 그러니까 내신 포함해서 수능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대학에 가서 주관식으로 평가하긴 하지만 거의 객관식처럼 평가받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공무원 시험도 국업 같은 경우에는 100% 객관식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소방관도 객관식으로 뽑고 있고요. 경찰도 객관식으로 뽑고 있습니다. 아무튼 객관식은 객관적이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모가 진로 진학의 주체인가? 여러분들은 진로 진학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면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관심 있는 부분, 내가 좋아하는 부분,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선택해야 되는 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을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면 생각하고 있고 결심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넣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적으로 문해력으로 공부 잘하는 법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또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 책을 좀 안내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법 자체를 여기 안에서 모두 다 알려드리기가 힘들어서 어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방법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할 때 제가 참고하라고 유튜브에 있는 크리에이터 누군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은 책 이렇게 안내하면서 마지막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명 강사의 기적이,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공부, 보는 공부와 읽는 공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해력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거고, 우리가 평가받고 있는 객관식 시험은 정말 이거밖에 없는가, 이 객관적인가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 거고, 내가 삶의 주체인데 우리 부모가 진로 진학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문해력으로 공부를 잘하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유명 강사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면 학생의 일과 패턴에 따른 교감신경계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감신경계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TV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막 머리에 뭘 붙이고 이제 학생들을 이제 일과를 보낼 때 이거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일째, 2일째, 3일째, 5일째, 7일째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 여기 시간 단위에 따라서 학생들이 어떤 뇌파가 이제 구성되고 있는지를 실험을 한 내용입니다. 이 그래프를 가져오게 된 책은요,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 이혜정 교수가 쓴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 밑에 놀랍게도 뭐가 적혀 있는 줄 알아요? 수업. 그 다음에 TV 시청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프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뇌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좋다기보다는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뇌는 움직였다가 쉬었다가 움직였다가 쉬었다를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TV를 볼 때는 뇌가 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그냥 별로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 그냥 TV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예능 프로 보고 깔깔대고 말지.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수업 시간에 뇌가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 내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뇌가 안 움직이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면 보충 수업이나 특별 수업까지 다 합치면 하루에 많게는 8시간 정도의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수업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면 어디로 달려가나요? 주로 영어나 수학, 국어 학원으로 달려가게 되겠죠. 거기 가면 하루에 2-3시간 정도 아마 또 수업을 듣거나 보게 될 겁니다. 아니면 듣고 보고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결과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있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하루에 8시간을 여러분들은 지금 머리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원에 가서 3시간 동안 머리를 만약에 안 쓰고 있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루에 8시간에서 11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처럼 뇌를 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부가 되는 효과입니까? 공부가 안 되는 효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 아까 제가 이 강의의 수업 제목을 한국에서 공부 잘하는 법이라고 제법 섹시하게 지었는데 왜 이렇게 공부 잘하는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이 비디오를 신청하고 있는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개개인이 다 다른 여건에 놓여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내신이 나오고 있다면 지금 이 강의를 끄고 그냥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본인이 공부한 만큼 지금 이 성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지금 요 강의에 대해서 아니면 이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로 공부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은 더 열심히 하라, 더 시간 투여를 많이 하라, 더 집중하라, 더 열정을 태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공부 잘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 건 맞거든요. 근데 그보다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습해야 될 내용을 가져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이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보는 공부에 열심히입니까? 읽는 공부에 열심히입니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초등학교 5학년 또는 빠르면 3학년 혹은 1학년부터 10년간 학원을 다녔어요. 10년간 영어 학원을 다니고 5년간 수학 학원을 다녔다고. 학교에서 배운 거 이외에 또 배웠다고. 근데 지금 성적이 정점을 계속해서 향상되고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쓰고 있는 학습법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학교나 학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르치는 기술인 교수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교수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학습법에 있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보면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스스로 읽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할 시간을 주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학교에서 8시간의 수업을 들었다면 4시간 정도는 내가 수업을 소화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원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야 될 시점은 학교에 있는 수업들이 다 소화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배워야 될 사람이 가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는 수업 시간에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너무 이해가 어려워서 더 밑에 단계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학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학원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낼 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수업
그죠? 쳐다보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쉬는 시간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졸음이 덜 와요. 근데 여기 생각이 없고 휴식을 취하는 것과 똑같은 비슷한 휴식을 취하는 것과 비슷한 뇌파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계속 졸립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보는 공부에 시간을 얼마나 투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읽는 공부에 얼마나 시간을 투여하고 있습니까? 읽는 공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 볼게요. 소리 내서 읽기.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청크 단위로 끊어 읽기. 청크 단위라는 것은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입니다. 이거는 소리 내서 읽을 수도 있고 소리 안 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교과서나 참고서나 문제집에 나오고 있는 그 글들을 여러분들이 진짜 소화하면서 읽고 있습니까? 가령 이렇게 물어볼게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찾고 있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은 문장이 있다면 선생님께 질문합니까? 친구들에게 물어봅니까? 그 다음에 단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인간의 생각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 7문장에서 12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락. 맨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단어가 안쪽으로 밀려 있거나 위에와 밑에가 약간 떨어져 있는 그 단락 말입니다. 단락. 하나의 단락. 그러면 그것들을 이거는 어떤 걸 나한테 전달하려고 이 글을 쓴 거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글을 읽고 있습니까? 이 세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고 있습니까? 청크 단위로 끊어가면서 읽고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르는 단어나 문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읽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 책의 저자, 교과서 포함해서 이 단락이나 글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이해했는지를 궁금해 가면서 이 지금 글을 읽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만 잘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아까 봤던 그래프에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적이 계속해서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나는 보는 수업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 마약을 끊어야 됩니다. 보고 내 머리에 들어왔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셔야 한국에서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진정한 공부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해력이라는 것은 아까 첫 번째 봤던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만 15살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 읽기 영역에서 한국은 2006년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9위까지 떨어졌다. 특히 최근 발표된 결과를 보면 교과서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독해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전체의 32.9%에 이르렀다. 의약품 설명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가 매우 취약한 수준의 비율 역시 미국이 23.7%, 핀란드가 12.6%, 스웨덴이 6.2%인데 반해 한국은 38%로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기준으로 국가 가운데 하위권을 차지했다. 어문 교수, 청주교대 문해력지원센터장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입학생 기준으로 전체의 20%가 문해력 낮음에 해당한다. 자, 이제 문해력의 개념에 대해서 나옵니다. 문해력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평가한 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문해력은 단순히 단어와 문장을 해독하는 것을 넘어서 복잡한 텍스트를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능력까지 모두 아우른다. OECD, 그러니까 협력개발기구 OECD는 문해력을 이렇게 정의한다. 쉽게 말해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아까 그래프에서 봤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쳐다보고 있는 그 그래프가 똑같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수업을 쳐다보고 있는 시간이 제일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원까지 덧붙이거나 동영상 강의를 같이 보고 있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8시간에서 12시간을 그 동영상만 혹은 선생님의 수업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물어볼게요. 유명 강사의 기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명 강사가 입으로 꼭꼭 씹어가지고 완전히 죽으로 만들어준 정보들을 암기법까지 가지고 와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까봐 온갖 예시와 쉬운 말들을 다 섞어서 여러분들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뇌를 움직이게 하냐는 거죠. 실제로. 처음에 정보를 가지고 올 때부터 여러분들이 거칠게 가지고 와서 이건 뭐지? 라고 생각할 기회가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공부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을 확률이 높고 엉뚱한 데 시간을 쓰고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공부가 잘 안 되고 있어. 이 과목은 정말 힘들어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챙겨봐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수업을 보고 있으면서 내 뇌를 쓰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보면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되고 필기해야 됩니다. 필기는 여기 앞에 있는 선생님이 하는 말을 적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적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난 여기 왜 있지? 이렇게. 저 선생님 지금 오늘 뭘 가르치고 있는 거지? 난 이걸 배웠는데 이거 어디다 써먹는 거지? 그죠? 근데 이 문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요 다음 문장은 이해가 안 가네. 아니면 문해력이라고 하는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건 네이버에 찾아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아까 그래프에 나와 있는 높낮이가 좀 교감신경계가 움직일 것입니다. 그 교감신경계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루 일과 속에서 그 교감신경계를 건드려서 움직이게 만드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잘하는 법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EBS의 당신의 문해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이 문해력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치면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 유명 강사의 기적이라고 하는 데서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는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뭐 서울대를 가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서울대 대학생들이 A+를 어떻게 받는지 궁금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